우리 김경진 변호사는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이게 간첩이, 이게 범인이 맞는데 말이야, 이 사람이. 이게 증거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건 내가 100% 이건 여러 가지로 말했을 때, 이거 범인 맞아. 이런 경우 있죠?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능히 있을 수 있죠. 네. 지금 국정원 입장이 바로 이런 입장이란 근데 말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이 간첩은 분명히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지금 증거 조작을 한 거. 인지, 아닌지는 이제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근데, 아니, 저는. 근데, 그런 적 있어요? 증거 조작하고 이런 적 있어요? 검사 다닐 때? 검사였을 때? 아니. 있었냐고요? 택도 없는 얘기죠. 택도 없는 얘기죠. 당연히 증거 조작하면 네. 구속돼야죠, 검사가. 검사 구속되죠? 당연히 구속돼. 예. 아니, 근데 국정원의 마음이 좀 이해는 되죠? 이해 안 돼요. 그래도 이해 안 됩니까? 이해 안 돼요. 왜냐면. 속에 탄정은 있죠, 범인이 부인할 때. 아니, 그건 그렇지만, 이 네. 사건 같은 경우, 가령 전쟁터에서 적군하고 전투를 하다가 적군이 눈앞에 있다 이러면, 네. 적군을 쏴 죽이는 방법도 있고, 적군을 쫓아보내는 방법도 있고, 이제 적군을 수감되어서 체포해가지고, 어떤 형사사법, 군사법정에 채워서 이걸 단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이게 일종의 정보 전쟁 과정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서울시청에 취업해 있던 유모라고 하는 이 인사가 간첩일 가능성 농후해 보이지만 증거는 불투명한 상황 아니에요. 네. 증거 수집은 안 되고 그렇다면 이 사람 국적이 중국이다 이러면 추방함으로써 끝내면 돼요. 보면 우리 정부에 더 이상 결국은 독사로 보인다. 우리 정부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네. 추방하고 끝내면 되는 것을 뭐 때문에 그렇게 어거지로 증거 위조까지 해가면서 사건을 만들었을까. 검사 시절 때 예. 내가 범인을 잡았는데 이게 증거가 불충분해요. 근데 심증이나 모든 건 맞아. 범인이 이럴 때 아니고 어떻게 혐의자죠. 아니, 범위가. 풀어줬어요? 범인이 아니고. 풀어줘야죠. 풀어줬습니까 그때? 아니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네. 그 자체가 검사가 검사로서 알겠습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김경진 변호사는 검사 때 다 풀어주신 거죠. 아니, 우리 거기에 조사 대해서는- 들어갑니다. 네. 예. 자, 여섯 제가 네. 저는 이 사건에 관해서 네. 지금 증거 위조 여부에 지금 중점을 두고 지금 모두 지금 와글와글하고 네.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어젯밤에 진짜 갑자기 사과를 했다는 게 지금 어떤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조직이든지 일탈자는 있습니다. 법관 중에도 좀 소수 이상한 사람이 있고 검사도 분명히 이상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 국정원에도 그런 좀 이상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상하게 된 동기 중에 큰 게 아마 명예욕, 어떤 업적을 내겠다는 그 욕심이 컸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국정원장이 사과하고 대통령 보고 지금 사과하라고 하는 마당인데 과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정원이나 대통령의 어떤 개입이 어디까지 됐냐 밝히고 난 다음에 사과를 해야지 그냥 아직 모든 게 수사 중이고 밝혀진 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뭐 개연성은 아주 커졌죠. 위조라는 게 개연성은 커졌지만은 그 상태에서 국정원장이 과연 지시했느냐 그걸 아닐 것입니다. 그거는 저는 그거는 이때까지 우리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어떤 업적주의 내가 이번에 간첩을 하나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1심에서 무죄 나고 항소돼가지고 지금 국정원 그걸 간첩을 적발한 직원은 아주 안달이 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잡은 간첩이 과연 무죄가 나버리니까 이게 내가 모양이 되냐. 이번에 한 골 올리면 또 승진도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리한 증거 위조까지 나간 거기 때문에요. 이런 모든 문제를 볼 때 소수 일탈자의 문제를 조직 전체의 어떤 그 문제로 보는 것은 우리가 좀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국정원장이나 대통령 사과 요구한 것은 물론 정치적 책임은 있죠. 대통령이나 국정원장이.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지금 더 크게 문제되는 것은 바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와글거린 게 아닌가. 근데 이런 거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 내부 일탈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직에서는 처벌을 해야죠, 당연히.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직적인 지금 수사하고 지금 있어요.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는 거죠. 근데- 조사에서 일탈자를 근데 이건 잡겠다는 거죠. 아주 쉬운 방법이었죠. 왜냐하면 이건 간단해요. 문서가 위조냐 진품이냐는 누가 판정을 하죠? 발급기관이 판정해요. 그렇죠? 네. 발급기관이 권위 있는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요, 그건요. 아니, 근데. 법원에서 판정합니다. 아니, 마지막은. 그게 아니고, 예. 이거는 중국에서 나온 외교 문서와 관련돼 있다면은, 발급기관인 중국 정부가 이미 판정을 내렸잖아요. 위조라고. 그렇죠?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수사 대상으로 삼습니까? 아니, 김 교수님. 발급기관이 일단 위조라고 판정을 내렸으면, 거기서 출발을 해요. 아니요, 김 교수님, 근데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재판에서 있죠. 그거는 지금 중국 기관은 자기들은 위조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 검찰은, 그걸 제출한 검사는 그 정당한 문서라고 주장했고, 그 발급한 기관이야 당연히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아니요, 그거는 그 중국
그 그렇게 기관에 추정해서는 안 되죠. 아니요 중국 기관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그건 입장에 외교적인 따라서가 아니라 문제거든요. 아니, 그렇게 판정할 수가 아니요. 없죠. 아니, 그래서 판정 제 기관이 말씀은- 당연히 권위를 가지고 판정을 하는 거죠. 제 왜 말씀은 이해관계를 그래서 추정을 위조 하세요? 비위조 여부는 네. 결국은 한국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법관이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국 기관이 위조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위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법원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지 여 변호사님 그래도 뭐 말씀대로 판사도 뭐 중국 정부에서 위조라고 하는데 아니죠. 판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위조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만일에 거 지금 아닙니까? 사법 공조를 통해서 지금 원본 네. 그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 원본이 왔다고 칩시다. 지금 아직 안 비교해 왔지만. 뭔지 뭐 그거는 내가 모르면 네. 비교해서 도장이 다르고 뭐 그러니까 그랬던 걸로 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원본하고 나와야죠. 지금은 사본끼리 비교한 겁니다. 네, 사본. 그게 서로 도장이 왜 네. 틀리냐. 한 기관에서 나오면 도장이 똑같아야 되는데 왜 도장이 틀리냐. 지금 그게 문제된 거고요. 네. 이 본래 위조 여부는 원본과의 유사성을 판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오면은 아마 그 법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다가 알겠습니다. 근데 여 변호사님 말씀대로 네. 그 이제 여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선 직원의 말단 직원의 어떤 승진욕 아니, 어쨌든 오버한 거예요. 뭐 오바에 의해서 했다 그러길 정말 바라고 있어요. 저도 그 정도 선에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희망하는데 문제는 뭐냐? 과거 국정원의 역사가 국정원 수장까지도 개입돼 있었던 근데요. 조작의 어떤 영역들이 분명히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댓글 여직원 사건이 있었을 때 국정원 자체 내부적으로 그 변호사 비용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국정원 내부에서 그러니까 지출을 했었거든요. 사건이 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냐면 국정원 내부가 일정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예 변호사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수사가 되고 어떤 진상 규명이 된 다음에 사과를 하든지 어쨌든지 이제 그렇게 당연히 돼야 되는데 당연히 이것은 그냥 말단 직원의 그냥 어떤 그 사람 한 사람의 일탈이다라고 딱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 단정 짓는 것은 아니지만 네. 사실은 지금 이분이 어쨌든 탈북자가 아니죠. 이분은 화교죠. 화교죠. 그렇죠. 화교죠. 이분은 북한에서 근데 그 탈북자죠, 화교예요. 사실은. 아니요. 그건 좀 많이 다르죠. 국적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분 동생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을 때 탈북자라고 얘기를 했지 화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이분의 이런 분들의 사건을 이제 만약 윗선까지 해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럴 만한 사건을 만들려면 저는 다른 방향으로 만들겠어요. 예? 왜 탈북자, 그러니까 화교 출신인 분을 대상으로 사건을 만들었을까? 전 사실은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국정 윗선까지 올라가서 그걸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전 상식적으로 신 교수님 근데 말씀대로 북한에 사는 네. 화교 사람들이요. 이게 보이부라 그럽니까? 그쪽으로부터 많은 여러 가지 관리나 이런 걸 많이 받는데 이 사람들은 왜냐면 중국하고 자유롭게 왕래도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가 이제 탈북자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북한에도 화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화교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하는 화교들이 그 보이부로부터 특수 관리를 많이 받고 여러 업무를 하는 건 맞긴 맞대요. 그 탈북자들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 화교 부분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복잡할 게 네.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 최종적인 그런 판단은 법원에서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외교 문서를 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이 하겠죠. 네. 그러나 외교의 그 문서에 대한 위조 여부에 대한 판정은 이미 중국 정부가 내렸잖아요. 그리고 대사관은 그것을 전달한 기관일 뿐이다라고 이미 공식적 입장을 정했고 아니 한국 정부에서 발급한 문제는 여권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이거는 위조다 그러면 그것이 출발이 되는 것이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걸 판정을 합니까? 그럼 한국 정부의 어떤 이 권위 있는 판정에 대한 것을 재판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첫째 그렇고 네, 교수님 그거는 이제 첫째 형식적으로 제도의 절차가 그렇다는 얘기죠. 절차에 따른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용이야 당연히 예를 들면 그렇게 위조라고 되려고 해서 하니까. 그냥 그거를 예, 받아들여가지고 절차가 이거 그렇다는 위조했다 거죠. 이거 당장 어떻게 하자라는 건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아니, 이 재판이 시작하는 지금 거죠. 문제되는 게 우리나라 지금 형사법정에서 지금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고 모든 소란이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사법주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주권은 우리 법관이 행사하는 거지 외국의 어떤 외국 공관의 말에 의해서 우리 법관이 거기 따라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물론 제일 임 교수님 오해하고 말씀대로 계세요. 네. 지금 개연성은 아까도 제일 처음에 제가 전제를 깔았습니다. 개연성은 크다. 그렇지만 우리 사법주권이 있고 우리 법원이 판단하는 지금 이 마당에서 중국에서 이거 위조다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법관이 그거 위조 맞네요라고 한 거는 우리 사법 주권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 교수님 말씀 확률은 아주 커졌습니다. 확률은 높죠. 그렇지만 당연히 확률은 저는 90%가 아니라 훨씬 높다고. 아까 김 교수님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요. 간단한 문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법조인이 아닌 분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그렇죠. 있는데 법이라는 거는 본래 절차라는 거는 민주국가에서 왜 법원을 두고 그 귀찮은 북한처럼 그냥 기관총으로 죽이면 되는데 그게 비록 개연성은 크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법관에 의해서 판단될 때까지는 우리가 모든 네, 판단을 알겠습니다. 보류하자는 거죠. 예, 자, 예. 그러니까 요것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절차의 얘기, 형식의 얘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본질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기를 해 나갈 때에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얘기죠. 우리 저 법정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얘기를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그 얘기를 출발하죠. 하는 것이고 예,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일탈인지 조직인지를 우리는 아직 판정 못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일탈의 조사를 경우에는 해야죠. 일탈자를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조직인 경우에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서요. 그거 그렇죠? 큰일이죠. 조직이라는 것에 대한 조직적인 행위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크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는 얘기는 우리 별로 논의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서울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울시의 탈북자 출신의 공무원 간첩 조작 또는 간첩 증거 조작이라는 것이 만약에 조직적인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태는 만만치 않은 거죠.